분노를 표현하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건데, 일단 분노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모든 실마리를 풀 수 있어요. 분노는 왜 생기냐면요. 분노라는 감정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했다. 누군가 침범했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았다. 나의 영역을 빼앗았다. 라고 느끼면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건강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어디에 뇌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분노는 누구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느끼는 자신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사람을 무섭다, 악하다 또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냐 표현 안 하느냐의 차이고 스스로 인정을 하냐 인정을 하지 않아서 억눌러서 스스로 분노를 안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냐 요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자기 삶의 영역이 침범당했다 또는 나의 정당한 권리가 빼앗겼다 라고 느끼면 분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감정 시스템이란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건 우리의 생존에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던 간에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들의 생존을 도우려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거는 결국에 내 권한에 있는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빼앗겼다면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연 발생하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럼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게 생산적이고 이로울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면 분노가 너무 조절이 안 돼서 분노에 좀 많이 휘둘리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분들이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라면요. 뭔가 부당하다. 응? 내가 나의 것을 빼앗겼다. 침범당했다. 또는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무언가가 손상됐다. 타인으로 인해서, 외부로 인해서 손상됐다. 빼앗겼다라고 느낄 때 분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왔어. 나의 권리가 침범당하는 상황이 왔어. 누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앗아갔어. 그런 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내 것을 되찾아야 하고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타인한테 무언가를 어필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타인한테 불편한 소리를 해야 하고 뺏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쟁취를 해야 되기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쟁취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이 쉽게 내어주지 않으면 조금 전투적으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나의 것을 되찾는 데 용기를 써먹는 게 가장 이로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넌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당신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왜 결정하지? 라고 화가 났어요. 그럼 이 분노를 어디다가 활용해야 될까? 엄마 아빠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치는 데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침범당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첫 번째로 인지해야 돼요. 분노를 잘 다루는 방법 첫 번째,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지 또는 무엇을 빼앗겼다고 느끼는지를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되찾아오는 데에 분노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는데 누군가 그런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나한테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자, 인지를 했어. 그 다음에 이 분노를 무조건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권리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난 그게 되기 싫어서 화가 났다면 안 되면 됩니다. 그죠?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내가 착각을 했는데 사실 안 빼앗겼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빼앗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빼앗긴 것 같은 정도의 분노는 이걸 자각하는 순간 사그라듭니다. 아, 뭐야, 저 사람이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삶을 결정할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났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빼앗기지 않는데 그 정도의 화는 안 나요. 하지만 약간의 화는 남아있어요. 어떤 화? 왜 근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한테 이런 불쾌한 말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화는 남아있지. 그죠? 근데 내 인생이 빼앗겼어. 내가 이 사람들의 말 맞다나 내가 원치 않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거에 대한 화는 사라져요. 안 빼앗겼다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분도 남은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고 내 권한이고 부모님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어필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분노를 다루는 게 익숙해진 분들은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싸우자는 의도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권한에 빼앗기지 않는 것. 그죠?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또는 불쾌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는 게 중요한데 싸우는 게 중요할까요? 싸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타인한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제가 부모님을 뜻을 존중을 하고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제가 더 잘 알고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저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게 부모님도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이제 부드럽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경우 요런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까지 사라져요. 그럼 화가 안 나요. 나는 내 삶을 지켰어.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해서 불쾌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어. 그런데도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휘둘리지 않게 이 안에서 좀 교정을 해야 돼요.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타인의 판단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인지를 하고 나면은 조금 쿨해지게 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관념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건 내 삶에서 굉장히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침범당했고 빼앗겼고 또는 이게 손상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게 발동하는데 실제로 내가 얼만큼 손해를 봤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침범당했을 때예요. 예를 들면 돈을 제외하고 돈이나 음식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지만 내 인생, 내 감정, 나라는 존재 자체, 나의 내 삶, 내 진로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침범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더 많은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면 물건이나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소모성이고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도 다시 얻으면 되고 손상을 입어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진심,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라는 사람, 나의 직업, 나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그것에 대해서 타격을 입거나 손상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영 이걸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화가 났을 때 화를 무조건 내기보다는 그 분노에 취해서 분노를 더 확산시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침범당해서 지금 화가 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침범당했다고 착각해서 화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곤두서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려서 무언가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의 말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인은 나란 존재를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판단이 곧 나에 대한 판단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나를 엉망진창으로 나쁜 걸로 결정을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걸 원치 않거든. 그래서 이 영역을 빼앗겼다고 느끼면, 침범당했다고 느끼면 분노를 느끼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역이 이만큼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화를 냅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에 못 갔다고 화를 냅니다. 이 부모는 화를 왜 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모는 자기의 영역이 이 자식의 삶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의 삶의 이 부분까지 자기의 영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런 출세 사업에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자식이 잘 안 돼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거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타인의 삶은 아무리 부모 자식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나 연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삶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의 영역인지 내 영역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특히 가족이라는 이 관계에서는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가족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화를 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내 가족의 손해는 내 손해라 이거야. 내 가족이 손해보는 게 싫다 이거야. 근데 웃긴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내 동생이 돈을 엉뚱한 데 100만 원을 썼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거는 왜 화가 나는 거냐면 동생의 금전까지도 동생의 삶이 내 삶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은 나와 가까운 가족이니까 동생의 금전적인 손해는 내 손해야. 동생이 손해보지 않게 나는 좀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야 될 의무가 있어. 동생이 손해봤네? 나도 내가 손해본 것처럼 피눈물이다. 화가 나. 동생한테 화를 내요. 동생이 자기의 자원을 낭비한 건데 동생한테 화를 내요. 동생의 삶을 동생이 낭비했는데 왜 타인인 내가 동생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착각하고 있어요. 동생의 삶이 내 영역이라고. 아니에요. 우린 단지 가까운 사람으로서 조언을 할 수 있겠지. 너 나이에 그렇게 100만 원을 함부로 낭비하면은 그거 조금 아니지 않을까? 너의 입장에서 네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지 않니? 좀 경솔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너가 힘들어서 이만큼 돈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너가 좀 힘들지 않을까? 난 너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어. 너를 위한다면, 너가 조금 너 자신을 위한다면 너의 돈을 소중히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침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타인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곤 하는데요. 타인의 영역과 우리 자신의 영역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타인이 그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트러블 생기지 않게 거절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런 의견을 걸러서 들을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노를 제대로 다루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진로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부모님한테 자기 할 말 똑바로 하는 것에 용기로 쓸 수 있거든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아. 화가 나죠. 근데 평소에 나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야. 남한테. 근데 거기에 대한 분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이렇게 활용했겠지만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침범받아서 화가 났는지 사람들한테 자기의 화를 표현하는 데 다 썼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 분노가 느껴지는 이유는 너가 너의 영역이 침범당했어. 근데 이걸 다시 되찾으려면 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 자, 분노 갖다 써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모든 걸 다 불태우고 파괴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분노를 썼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타인의 분노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타인의 분노를 학습해서 감정을 대하는 방식은 누군가를 보면서 모방하고 학습도 하거든요. 특히나 유년 시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부모가 분노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를 이제 오랫동안 보고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다루는, 특히 분노를 대하는 습관이 그렇게 안 좋게 잡혀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분노라는 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면서 더 많이 쌓여요. 그래서 화를 냈지만 화를 낸다고 해도 이게 일순간 배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분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화가 더 많이 내야지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화를 내게 돼요. 어느 순간 가면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내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좀 과도하게 상대방의 것을 침범하고 있진 않았는지, 또는 내가 몰랐는데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걸 내어주지 않았는지 일단 점검을 하시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실제로 빼앗겼는지 빼앗기지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빼앗길 것 같아서 화가 확 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안 빼앗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혼선을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이것들이 너무 막 화가 났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화가 이제 같이 누적이 됐다가 확 터지기도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겼다고 느껴서 약간 작은 포인트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상대가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게 또 욱해서 참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분노를 느낄 때 바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분노 다루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울컥 올라온 분노를 좀 진정을 시켜놓고 조금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 분노를 조금씩 빼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돼요. 이 분노에 주도권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돼요. 분노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라고 있는 감정이고 이롭게 써야 돼요. 분노가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